네, 9시가 됐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올댓 CSR 사회공헌분과 저희가 준비한 올댓 한밤의 소개, 어, 우리 단톡방에 정말 많은 기관들이 계신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려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기업들과 네트워크 모임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그 준비하던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오늘 참여해주신 신청자들은 15분이셨는데요. 지금 한 분씩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먼저 순서는, 함께 해주신 분들, 좀 더 늘어나겠지만, 소속이랑 이제 그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의 첫 주자인 어반비즈 서울 박진 대표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대화 창에는 오늘 기술적으로 이 IT 지원을 같이 해주고 있는 이재우 똑띠님, 그리고 또 우리 올드 CSR의 사회공부가 처음 우리 같이 만든 그 KT 이종일 부장님 참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블루버드씨 최정수 기사님, 저희 그 단톡방에서 문화예술 아주 핫한 내용들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운영진 소개가 먼저 될 것 같은데요.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연구소에서 박미 박사님, 저희 깍두기죠. 네, 그리고 어, 진양이 소장님도 오셨고, 세이브 더 칠드런 최지원님 오셨고, 또 아무놀이터의 한세나님, 저희 운영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디자인재단의 김혜수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단톡에서는 낯익은 그 이름들인데 소속이 어, 우리 다음 주자인 안미아님 인쿡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죠.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에 같은 살고 있는 이웃 주민입니다. 네, 지금 소속은 계속 추가되실 테니까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은 어반비즈 서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또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박진 대표님 처음 뵀던 거는 2020년도였고요. 그때 한참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했던 시기인데 그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성수에서도 만났었고, 근데 그때 저희한테 준 책자 중에 도시 양봉법이라는 거의 매뉴얼에 가까운 책을 주셨어요. 소책자였긴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꿀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꿀벌의 습성이나 아니면 도시 양봉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그 안에 다양한 색인 그 단행본 자료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도 그걸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박진 대표님 만난다고 그래서 그 자료들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장표에 프로필 소개도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서 벌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지키고 있는 어반비즈 서울 소셜벤처 어반비즈 서울의 대표 박진입니다. 예전엔 서울시 도시농업 자문위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공공기관에서 저 근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누적으로는 한 60군데가 넘는 도시 양봉장에서 벌들을 키우고 지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랑 협업한 구조는 한 40군데가 넘는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에서 양봉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그럼 우리가 곤충들 그리고 동물들을 밀어내고 살고 있는데 과연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생물 다양성은 어떠할까 이런 게 이제 궁금증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이제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업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다들 관심 있으시니까 프랑스 하원에서 2021년인가? 네, 그 법을 통과시킨 하원에서 이렇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었냐면 그 헌법 1조였습니다. 헌법 1조에 공화국에서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헌법 1조에서 하원이 통과됐는데 이제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이제 헌법이 바뀌진 않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토콜들을 이용을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뭐 TCFD라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는 TNFD 이런 것들이 지금 발족하고 있는 것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생물 다양성 조직들도 구성되면서 그 생물에 대한 관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과연 그럼 저희가 벌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말씀드리면 벌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어,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벌이 혹시 몇 종류나 있는지 아세요? 한번 댓글창에 여러분의 벌에 대한 네,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우리나라의 벌이 몇 종류나 있을까 과연? 네. 자, 지금 댓글창에 써주셨는데 30종, 10종, 되게 소심하게 써주시는데요. 네, 제법 많습니다. 100종, 네, 제법 많아요. 200종. 힌트는 천을 넘어갑니다. 천 단위를 넘어가요. 네, 천 단위를 넘어가고 만은 넘지 않습니다. 맞추는 분이 계시면, 네, 한 3초 드릴게요. 3초. 3, 2, 1. 얼추 비슷한 분이 계신데, 네, 한 4,500종 정도 됩니다. 4,500종. 4,520종이 현재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벌들이 대부분 어, 사람들은 꿀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4,520종 중에서 단 두 종만 꿀벌이고요. 나머지 모든 벌들은 말벌이거나 아니면은 야생벌입니다. 근데 이런 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어반비즈 서울은 뭐 도시에서 양봉한다고 하니까 꿀벌만 키우는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꿀벌과 야생벌들을 위한 그리고 그 꿀벌과 야생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벌의 개체수가 거의 한 30% 사라졌고 2017년에는 세계 최초로 미국에 있는 토종 꿀벌이 있는데 그 토종 꿀벌이 멸종 위기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유엔에서 세계 벌의 날을 지정을 했어요. 그 세계 벌의 날이 5월 20일인데 그 5월 20일이 세계 벌의 날이 지정되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5월 20일은 벌을 한 번이라도 그래도 기억하자. 이렇게 대부분 이제 대동단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 기업들이 저희를 이제 찾아주시고 있냐면요. 저희는 사람들이 벌 키운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거기 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꿀은 잘 먹을 수 있어요? 뭐 안 쏘여요? 이런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한다기보다는 저희는 벌에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들을 위한 뭐 정원을 만든다든지 숲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의 그 벌이 약간 환경 지표종으로서 그 센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이 가져오는 농약, 중금속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보면 벌들의 활동 반경이 약 1km에서 2km인데 그 활동 반경 내에 얼마나 이 그 도시항공장 주변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건물은 우리 동네는 깨끗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만 하면 끝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벌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SDG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따르면은 네, 식량 안보, 뭐 지속 가능, 그리고 좋은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 기후 변화에 대응, 육상 생태계 보전 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 양봉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장점, 환경적인 장점은 꽃의 발화율이 약 20% 정도씩 증가를 합니다. 증가된 그 공간에 곤충들이 조금 더 유입되고요. 유입된 공간에 새들도 더 유입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시 생태계가 조금씩 나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도시 양봉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를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100억 마리의 벌이 사라졌다, 10억 마리 벌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도 그랬고 계속 이런 그 일련의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고요. 이때 사라진 벌들은 사실 서양종입니다. 서양종. 제가 아까 4,520종의 벌 중에 꿀벌이 단 두 종 있다고 했고 그 단 두 종 중에 서양종이 있거든요. 그 서양종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사라졌냐면 약 30에서 40% 정도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전남, 뭐 광주 이런 쪽에 이 피해가 좀 많았고요. 뭐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뭐 농약 때문에 그렇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무엇이 됐든 그 원인의 그 원인을 제공한 건 사람이다라는 게 그 근거로서는 명확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약 30% 가까운 벌이 사라졌던 게 200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 벌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꽃이 피는 게 줄어들게 되고, 뭔가 열매도 더 적게 맺고, 새들의 먹이나 이런 것들도 줄다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벌을 구조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도시에서 벌을 구조하는 B119 꿀벌 구조대가 있고요. B119 꿀벌 구조대가 구조를 한 벌들을 도시 양봉장에서 도시 양봉장에서 벌을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키우는 분들이 비긴 어게인이라고 해서 벌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래서 현재는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5명과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인 대상으로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는 2018년부터 시작했고 경계선 지능인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3년 사업으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꿀들을 이제 판매해서 유통하고 거기에 수익금을 우리 비긴 어게인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정원을 조성하는 일에도 가져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119 꿀벌 구조대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고스트 버스터즈 아시죠? 고스트 버스터즈의 그 유령들 막 이렇게 그 청소기로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꿀벌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빨아들이는 청소기를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펀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소방서에 보급을 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꿀벌을 구조할 수 있는 청소기를 지금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은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구조된 벌들을 이런 공간들의 벌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키우는 장소들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이제 명동 유네스코 회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동대문에 있는 호텔 옥상에서도 이렇게 벌을 키우기도 하고, 여의도에 있는 스카우트 빌딩에서도 키우기도 하고, 또 다른 호텔, 동작구에 있는 호텔에서도 키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여의도의 현대카드 옥상에서 키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명동 유네스코, CJ 대한통운 서울지사 옥상에서도 키우고, 고등학교에서도 키우고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계속 이제 늘려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의 공간이 저희 그 비기너 게임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B국민은행 본사 옥상에서도 이렇게 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누구지? 황선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뭐 체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도시항공장을 넓혀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업 훈련을 해서 이분들이 저희의 일자리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이분들이 함께 그 벌들을 키우는 역할들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키웠던 꿀들을 이렇게 상품화해서 네,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는 이제 B2B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 꿀을 구매를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원들을 조성을 합니다. 이렇게 정원들을 조성을 해서 네, 꿀벌 숲이라든지 여기 명동 유네스코에 간 뭐 이런 정원들을 네,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ESG 사업으로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해외에서는 도시항공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맞춰서 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워낙 그쪽은 1990년대부터 도시항공이 하나의 대한운동처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도시항공 여기는 이제 뷰비라고 하는 덴마크 회사인데 2000년대, 2010년대부터 도시항공과 일자리 창출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과 청년 대상 뭐 이런 거 받기도 하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20명 정도의 양봉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되게 매력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알베올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도시항공과 그다음에 녹색 건축 인증이라고 하는 걸 그 이렇게 결합해서 건물주 중에 혹시나 도시항공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도시항공을 통해서 어떤 건물 그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이제 타깃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이 약 150억, 약 한 17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만 약 2,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왜 못하느냐? 현재 우리나라 그 제도상에서 녹색 건축 인증 제도 중에 여기는 어떤 걸 이용하고 있냐면 생물 다양성을 좀 더 확보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지금 발전되고 있어서 아마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베올은 약 800군데, 800곳이 넘는 회사와 손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아예 시스템을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그 긴자 꿀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긴자에서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어, 다른 지역으로 다 옮기면서 대략 한 100여 군데에 넘는 그 소그룹이 만들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과 같이 약간 손잡고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목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벌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도시 말고 양봉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코끼리가 막 농사 짓는 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농사 짓는 밭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쏘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를 화전민들이 다 없애서 우리 판다들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에게 벌을 키우게 함으로써 코끼리가 벌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코끼리를 쫓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벌로 이제 그 추가적인 소득을 얻어가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판다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전민들에게 양봉을 가르쳐서 그분들에게 그 나오는 꿀을 전량 수매해서 이제 유통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의 미션에 따라서 벌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서식지 보존과 벌에 친숙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도시항공장 조성하는 사업이나 야생벌의 서식지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KPI도 이제 각각의 기업에 맞게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ESG 측면에서 특히 환경 관련한 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이 야생벌을 위한 서식지 확대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약 4,500종의 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렇게 대롱 하나하나, 여기 구멍 하나하나가 벌이 그 살아가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집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마치 새 집을 달아주듯이 뭐 그러니까 도시 공간에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벌들이 와서 집을 짓고 계속 거기를 이제 살아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뭐 대형 비호텔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형 비호텔을 이렇게 새 집처럼 만들어서 이게 하나하나 구멍이 네,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에 어딘가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에 생물 다양성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근데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야생벌의 집을 뭐 한 100개든 200개든 뭐 사람들한테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이건 꿀벌을 위한 사업입니다. 꿀벌도 지금 그 도시 안에서는 그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에서 이런 도시 안공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시항공장 조성 사업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공간을 확보했을 때, 예를 들어 공공의 공간, 뭐 공원이나 이런 것을 확보했을 때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더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원하신다 하면은 꿀을 분석해서, 꿀이나 꽃가루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그 활동 반경에 있는 그 벌들이 활동 반경하는 2km 내에 어떤 꽃에 관여를 하는지까지 이런 식으로 네, 그 자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랑 KBS랑 손잡고 그 만들어낸 자료고요. 지금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저희랑 그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이랑 같이 손을 잡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한 3년짜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벌이 좋아하는 꽃을 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꿀벌이 됐건 야생벌이 됐건 그 벌들은 당연히 꽃과 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꽃과 나무를 위한 공간들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하는 나무 심는 일인데 좀 더 뭐랄까 약간 그 벌에 더 집중되어 있는 네, 그런 나무들을 심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매년 거의 저희가 한 1년에 한두 개 정도씩은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2, 세 군데 정도의 이제 가든 또는 네, 꿀벌 숲 이런 것들을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여기 뭐 북서울 꿈의 숲이라든지 여기 이제 대모산, 그다음에 여기는 여의도 그 스카우트 빌딩 옥상, 여기 명동 유네스코 회관 옥상, 여기 서울숲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인데요. 벌들을 저희가 구조를 하려고 계속 그러니까 일부 제가 처음부터 구조하려고 그 저희가 그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쪽에 한 4월, 5월, 6월 되면 소방서에서 연락이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많이 와 하면서 꿀벌이 그렇게 많이 도망가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소방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통계를 한번 봤죠. 통계를 봤더니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 벌집 제거로 소방관들이 출동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30만 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 4월, 5월, 6월 달 이 세 달이 꿀벌이고 나머지 달이 말벌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 생태 주기적으로. 이제 이 4월, 5월, 6월 달은 대략 한 비율로 따지면 20에서 30% 정도 돼요. 그러면 30만 건 중에 20에서 30%, 3, 2, 6, 약 6만 건. 6만 건은 꿀벌이 꿀벌이 이제 그 집을 나온 현상이다 보니까 그럴 때 요즘은 소방관들이 꿀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구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구조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그분들은 보호 장비나 이런 게 별로 없고 두 번째로 지식이 조금 부족해요. 벌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구조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이고 이렇게 가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 대신에 저희가 출동하다가 저희가 매년 이제 한 50건씩 출동을 했거든요. 출동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쉽게도
아쉽게도 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방서에 이분들에게 안전하게 더 빨리 구조할 수 있는 청소기를 보급하자 해가지고 그 보급하는 일들을 이제 올해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장품 회사 한 곳이랑 함께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보급하는 일들을 할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업의 로고들이 찍혀서 그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조된 벌들은 저희한테 저희가 이제 받아서 키우게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소셜 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에서의 두 번째 사업은 도시항공가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전업 도시항공가를 양성하는 일이고요. 특히나 사회 소외계층 분들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 대상으로 현재 8명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성동자활과 함께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자립을 한다고 하거나 그럴 때 저희의 양봉장 한 지금 한 7, 8군데 정도를 하면 대략 그 수익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따지면 어, 약간 최저시급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그 정도의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어, 서울시에 100군데 정도의 도시항공장을 조성한 다음에 거기에 한 사람이 한 8군데에서 10군데 정도를 관리하자. 그래서 10명 정도의 사람이 양성이 되면 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그 벌을 직접 볼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잘 하시는데 벌을 직접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척척박사 꿀벌 강사라고 하는 양성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번 정도 그 양성 과정들을 거쳤고 성동구랑 같이 손을 잡고 그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 지금 독립한 상태고요. 그래서 벌스데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셨고 현재는 10명인데 조금 줄어서 한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거리를 따오면 이분들한테 드리는 구조로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전북 부안에 지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사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지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뭐 지방소멸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와 같이 연결해서 로컬에서 어떤 로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로컬을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 없을까 얘기하다가 저희가 꿀벌이 아닌 우리 야생벌에 좀 더 부안군은 집중해 봅시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제안 드린 게 어느 정도의 지금 효과가 있어서 부안군에서는 예를 들어 고향사랑 기부제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야생벌을 지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야생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서식지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꿀벌 강사들을 그 양성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년부터 지역 중학교 대상으로 거기가 중학교가 11개 학교가 있는데 매년 뭐 중학교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약간 생물 다양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만드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그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와 같이 뭐 기업이 같이 손을 잡고 하실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구조가,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 이렇게 일이 조금 많은 것 같고 가짓수가 많은데 과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약간 점조직이에요. 근데 점조직이 하면은 약간 어감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어반비즈 서울에는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고 이 3명이 약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총괄을 하고 뭔가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독립시키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긴 어게인도 별도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벌스데이 협동조합도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벌스데이 부안도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유니버스라고 하는 법인도 별도 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독립시켜 놓고 일거리를 따오면 이렇게 뿌리는 방식 이어서 어찌 보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뭐 이케아라든지 포르쉐라든지 국민은행,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이랑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확보를 해서 이걸 뭐 어떻게 ESG 측면에서 뭔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남은 시간에 질의응답 받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그동안에 정말 너무 많은 변화, 확장이 있으셨군요. 예. 네, 아마 지금 단톡방에도 계속 질문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진양희 소장님 하신 것 중에 키우는 벌이 아까 야생벌, 뭐 꿀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꿀벌 종류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벌들도 키우는지 네,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은 꿀벌을 지키자라고 하는 거에서 처음 시작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꿀벌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그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봤더니 야생벌들을 위한 비호텔, 비하우스 이런 것들을 뭐 꿀벌을 키우는 도시양 공장에 같이 조성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결합한 뭔가 프로젝트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과 함께 야생벌들을 위한 집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주요 프로젝트들이 네,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다들 그 꿀벌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벌이 쏘이면 어떡하지? 그 임직원 프로그램이나 아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어떤지.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그,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자,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임직원 참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임직원 참여는 대부분 저희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안에 같이 설계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시항공장을 조성하면 도시항공장에 뭐 임직원 대상으로 체험이나 아니면 뭐 가족 단위 체험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쏘임에 대한 걱정을 그런 임직원 체험을 통해서 생각을 낮춰주죠. 그러니까 음, 맨 처음에는 다, 이거 쏘이는 거 아니야? 쏘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면서 저희한테 접근하시고, 근데 이제 담당자만 처음엔 안단 말이에요. 담당자만, 이게 듣다 보니까 문제가 없구나 알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내부 임직원들이 어느 정도 설득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바웃 비즈를 처음 알았을 때가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생산하는 그 꿀을 좀 먹어본다라는 좀 새로운 개념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깊이 있게 좀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서, 발표를 들으면서도 살짝 놀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하신 걸 보니까 주로 그러니까 생태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디폴트로 가고 뭐 일자리나 교육 쪽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도 또 많은 섹터의 분들이 와 계시고 또 이제 협업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생각하시는 협업 분야가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교육과 일자리를 제외하고 좀 아까 근데 뭐 도시 소멸, 뭐 인구 소멸 뭐 이런 것도 좀 언급하시긴 하셨지만은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모브 유어 마인드도 이제
고립 청소년들의 어떤 뭐 심리 상담 이런 내용들이고, 뭐 서울 디자인제너도 뭐 디자인 관련된 얘기를 하실 것 같고, 아모 놀이터도 이런 좀 한글에 대한 이런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좀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서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협업은 첫 번째로는 그 야생벌을 위한 집, 그러니까 이게 비호텔이나 비하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야생벌을 위한 집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더 갖춰져야 된다,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야생벌의 집을 뭐 성수동에도 설치하고 뭐 저쪽 동대문에도 설치해봤는데 어떤 공간은 뭐 진짜 집을 안 짓는 공간도 있을 거고 어떤 공간은 집을 굉장히 많이 짓는 공간도 있을 거고 그럼 이걸 모니터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 이 동네에는 뭐 야생벌이 이런 종류가 많이 있다. 이 동네는 야생벌이 없다. 이런 데이터들이 매년 쌓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저희 혼자 하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모니터링을 같이 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닥에서 했던 사례를 보니까 새 집을, 새 집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새 집을 다 보내드리고 그 새 집을 자기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매주 매주 시민 과학처럼 같이 모니터링 해주세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정도나 사람들이 신청했나 봤더니 한 1,000개 정도가 넘게 배포가 된 것 같아요, 전국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국대랑 같이 손을 잡고 당국대에서는 그 새들이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같이 하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확보를 한,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례로 우리 비오텔을 설치를 해서 뭔가 기업들과 손잡고 시민들과 손잡고 뭔가 그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조금 더 기업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어떤 분이 또 링크를 또 올려주셨던데 꿀벌 그 청소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꿀벌 구조기라고 할게요. 꿀벌 구조하는 그 구조기를 저희가 지금은 단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보급을 못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필요한 곳은 저희가 소방서에 다 연락해 보면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소방서가 각 지자체에 한 군데씩만 하더라도 25군데인데 이런 25군데 소방서에 저희가 이런 걸 일단 서울시만이라도 보급을 한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기업과 함께 네, 벌을 지키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즘은 이 두 가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거는 기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기업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부가 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부고 이제 대신 이 그 소방서 그러니까 그 물품에 뭐 로고가 이제 쓰여지겠죠. 뭐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는 회사는 버치비라고 하는 회사인데 버치비라고 하는 로고가 쓰여질 거고 만약에 뭐 KT에서 했으면 KT의 로고가 씌워져서 그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거기에 이제 KT가 같이 써 있는 걸 그걸 이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시작할 때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혹시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도 사회적 기업에 지정 기탁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회적으로 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 사랑의 열매 기탁금을 받는 것도 현대 엔지니어링도 이번에 그렇게 받았는데, 그 기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뭐야? NGO, 예, NGO나 NPO를 통해서 저희한테 네, 돈이 들어오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부 프로세스가 제가 사회공헌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거의 15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심플한 구조였는데 내부 의사결정체가 복잡해지면서 어떤 이제 다양한 루트를 좀 찾는 경우가 좀 많아졌거든요.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냥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일종의 이 인프라잖아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옥상을 개방하거나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에 따른 어떤 고민과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한 40개, 60개 정도 기업하고 협업을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럼 이 사업을 처음 제안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좀 그런 해소 방안, 부담감에 대한 경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면은 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뭐로 설명드리냐면, 자, 저희 전세 구하실 때 몇 년으로 하시죠? 2년으로 2년. 하시잖아요. 자, 2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라고 하시면요. 대부분, 아, 그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년 동안 하기도 쉽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일 오랫동안 했던 기업이 8년이에요. 8년 한 기업은 진짜 오래 하신 건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년 플러스 알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만 이제 기업과 협업하고 있는 다른 소속의 분들도 어, 전세 계약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정숙 이사님, 블루버드씨의 최정숙 이사님 채팅방에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좀 보시면서 뭐 위에 있는 질문들도 같이 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컴플레인 관련해서. 그 아까 컴플레인. 벌쏘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네. 네네. 아, 일단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그 장소를 구할 때 내부 체크리스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그 배점을 줍니다. 그래서 배점이 뭐 6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그 장소를 아무리 그 기업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못 키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특히나 주거 지역이거나 우리나라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거나 그러다 보니까 해외랑은 조금 사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선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그거의 내부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3년 차 하면서도 네, 어떤 민원 발생하거나 그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업력으로서 그건 잘 해결할 수 있는. 네. 만약에 저희가 이게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 회사가 지금 없을 겁니다. 네, 문제 맞아요. 생겨서 네, 지금 없을 거예요. 네, 혹시 A라는 기업에서 2년 정도 전세를, 그 비하우스를 운영을 했는데, 아니면 2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뭐냐면 성동구에서 아니면 뭐 중구로 이렇게 이전을 했을 때 벌주도 따라오나요? 장소 이동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소실되지 않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벌통을 옮기게 되면 옮길 때는 그 아예 벌들이 퇴근하면 네, 문을 닫고 다 함께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퇴근해서 무리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만약에 장소를 이동해야 된다 하는 일이 생기면 네, 벌 놓치는 벌 없이 다 데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그 혹시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 주변에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한 5년 동안 키운 그 양봉장이 있었거든요. 그 강남 쪽에. 근데 그 양봉장이 저희가 그 꿀을 수확할 일이 있어가지고 꿀을 수확해서 이제 내려가면서 다른 건물에 이제 그 건물주가 봤나 봐요. 여기서 벌 키우냐고. 네, 5년 만에. 네, 저희가 그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한 장소에서 키우는 벌 수가 저희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벌통의 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웃과의 거리에 대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내부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들이 조금 없는 상태입니다. 또 질문이 하나 그리고 더 있는데요. 그 네, 벌 집을 아까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키트 형태로. 그 네네. 소재가 나무 재질이 천연 재질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저희가 뭐 요즘 자원 재활용해서
다른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혹시 그 네네. 소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벌들이 집을 잘 안 지어요. 그러니까 야생벌이 집을 잘 안 지어서 그래서 야생벌들을 위한 집을 지을 때는 예를 들어 겉 외부는 플라스틱으로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안에 그 하나하나 들어가는 대롱이 집이거든요, 사실. 그 대롱들은 가장 좋은 건 나무 재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신우대라고 하는 갈대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그거를 잘라서 그쪽에 넣는다든지 그 방식을 썼을 때 가장 네, 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교육은 시간이 맞으면 어반비즈 서울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안 된다 하면은 그 똑같이 저희 교육을 받으신 우리 벌스데이 협동조합 분들한테 네, 위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황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저희가 어, 임직원 교육은 웬만하면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임직원 교육은 저희가 하고 뭐 어린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네, 그쪽 그 벌스데이 협동조합에 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른 우리 그 교육 진행보다 되게 집약적이고 아주 정보 제공이나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원활해서 사실 저희가 처음 그 기획하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깊이 있는 질문들이 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네, 저희 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운영진들이나 오늘 이렇게 밤늦게 와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접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 NGO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제가 초기에 그 질문하면서 여쭤봤던 것들이 그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 기업의 계열사 중에서 이게 공간을 가지고 계시거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나 좋은 사례였고, 저희 숭실대학교가 또 계속 그 옥상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참여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까 그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같이 공유받을 수가 있나요? 네, 저희가 뭐 필요하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기업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사랑의 열매 네, 박미희 님이 질문을 해주신 거는 여기, 여기 이제 여의도인데 네. 응. 이 공간처럼 뭐 옥상에 정원만 들어지고 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사랑의 열매 건물에도 빈 옥상이 있다. 네, 언제든 환영합니다. 언제든 환영하고요. 네. 저희는 부동산을 좋아합니다. 저희 직업의 특성상 뭔가 부동산,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 이제 직업병 중에 하나가 건물이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가끔 진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 그렇게 해가지고 구한 장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의미도 있고, 뭔가 그 공간을 주는 분도 혜택을 얻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 네, 그런 공간을 저희는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물주이시거나 아니면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기관이나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희와 함께 무언가 같이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제가 혹시, 예전에 그 서울시설공단? 네,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네, 그 고속도로 음, 달리면 옆에 이렇게 풀숲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쪽을 한번 우리 박신 대표님하고 연결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제 뭐 위치상으로는 너무 좋을 수 있는데, 고속도로는 100km 이상 달리니까 벌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 안 맞습니다. 듣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공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꿀벌에 딱 집중하다 보니까 아, 무조건 도시항 공장을 만들어야 되나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공간들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 그 비가든, 그러니까 벌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유도만 저희가 해도 그것만으로도 서로 이제 시너지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100km 됐을 때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벌이 생각보다 잘 날긴 합니다. 근데 의외로 힘 있게 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어, 약간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사업에 대한 질문 말고 그냥 각자 갖고 있는 경험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박진 대표님께 드릴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하고 계신 사업과 연계성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리셔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혜수님은 제가 직접 뵀었던 적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네. 뭐 블링블링 좀 얘기를 드릴 만한 아, 내용이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디자인재단의 김혜수라고 합니다. 어, 우선은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사실 이거 들으면서 내내, 궁금증은 여러 가지 생기지만, 아직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것들은 딱히는 없는데, 이제 크게는 동대문에도 뭔가 진행을 하시는 양봉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DDP가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혹시 그 인근인가도 좀 궁금했고요. 저희 재단에서 운영되는 크게 공간이 이제 DDP랑 서울디자인 재단 자체가 이제 동대문 성곽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옥상이 비어 있기는 합니다. 귓속말 비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저희가 또 세활용 플라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녹지 공간이 또 많아가지고 뭔가 협업 포인트가 좀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건물주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힘은 조금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저희는 지금 서울 디자인 어워드라는 것을 올해 6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이너들은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중에 좀 더 지속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제 받고 있고, 그 좋은 사례들을 상을 주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물 다양성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2년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리서치상으로 꿀벌의 수분 활동을 돕는 리서치가 처음 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꿀벌의 이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정원 같은 것들은 조성하시지만 뭔가 수분 활동을 위한 연구라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다면 영국에 계시는 디자이너가 한 분 계시는데 연결도 가능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물 다양성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확산이 돼도 좋고 또 말씀하셨던 청소기도 조금 궁금한 게 제가 많네요. 청소기도 어, 이런 게 원래 세계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 생물 다양성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좀 더 자극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좀 답을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네. 일단 그 해외에서 그 비백큐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비백큐미라고 네. 검색을 해보시면 그 네. 이제 그 꿀벌 청소기, 네, 청소기를 여러 가지의 이런 네. 모델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도시 디자인 측면에서 해외에서는 도시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냐면 꿀벌이 활동 반경이 한 1에서 2k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1에서 2km 내에 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음, 도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 먹을 음, 장소들이 부족해서 날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디자인적 관점에서 그러면 500m마다 하나씩 또는 뭐 1km마다 하나씩 벌을 위한 약간 정류장을 만들자.
네. 그래서 벌을 위한 뭐 오아시스네요. 네. 그쵸 그쵸 오아시스 음. 벌을 위한 샘물 뭐 뭐랄까 그러니까 분수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꿀벌 정류장 네덜란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하나의 시에서 그 그 정류장 사람의 정류장 실제 그 위에 거기에 이제 벌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식물들을 쭉 심어놓고 벌들이 거기 와서 물 먹고 다 다른 데가 다시 또 잘 날아가라 하는 그런 꿀벌 정류장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이거는 내년도에 지금 다른 어떤 비영리법인이랑 같이 뭔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뭔가 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한 장소를 잡아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벌들이 좋아하는 식물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도시 환경과 연계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디자인 재단 측에서 그런 예술가 분들에게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한다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발표할 자리를 주시면 저희가 뭐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임팩트 보고서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혹시 채팅창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저희가 그 임팩트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임팩트 보고서의 KPI가 이제 서로 이제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시항공장에서 꿀벌을 키웠을 때 그 꿀벌들이 얼마나 많은 꽃의 그러니까 수분 매개를 관여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게 뭐야? 허니 DNA. 예. 그래서 그 DNA 분석을 해서 꽃가루를 분석해서 그 주변 반경에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는 그 꿀벌이 수분 매개하는 게 한 60종의 꿀벌들이 수분 매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쪽 서울숲에서는 한 80종의 그 수분 매개를 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그 발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그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보고서까지 다 필요해 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우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꿀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어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건 기업마다의 조금,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10시까지 하기로 해서 한 3, 4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일상가치의 박미선님 제 얼굴도 못 뵙고 해서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또 협업 포인트가 있으실지 한번 질문 가능하실까요?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확인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가 봅니다. 네. 참가자, 김기봉님, 네. 네, 김기봉님 혹시, 네, 혹시 한 분 정도만 마지막 질문 하겠다 정도 계실까요, 그러면요? 네, Move Your Mind의 임세민 부대표님, 네. 아, 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에 부분을 많이 놓쳐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손을 들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식물을 좀 키우고 있었는데, 한번 서울에서 이제 원하는 식물을 사러 갔더니 그 꽃집에서 벌이 없어가지고 그 식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식물을 좀 못 샀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다 원래 사실은 크게 감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 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못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감각을 그때 제가 처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이후로 좀 벌과 관련된 뭔가를 좀 많이 찾아봤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직접 어떤 그런 뭐 양봉장이라든지 이런 가서 교육을 못 듣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시 이런 행동을 좀 계속 좀 꾸준히 하게 되면 어떤 벌의 생태계를 좀 보호할 수 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위기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직접 몸소 깨달으셔가지고 네, 감사하네요. 일단 벌이 먹이가 되는 건 꽃입니다. 근데 그 꽃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벌들의 그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연계된 건 그 공간, 도시항공장이랑 공간뿐만이 아니라 꽃, 그리고 그 꽃을 심는 행위, 또는 그 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키는 행위,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해주셔도 네, 벌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명분에 맞는 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꽃을 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땅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도시민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꽃을 심을 때도 기업 입장에서 목적이 조금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벌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왜 꽃을 심냐, 우리가 왜 나무를 심냐라고 했을 때 벌의 먹이가 되는 나무를 심고 벌의 먹이가 되는 꽃을 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내부에서도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 네, 더 좋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자분들, 예정됐던 인원만큼 또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녹화가 돼서 추후에 저희가 온라인 채널에 좀 올려서, 못 오신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 발언은 저희 메인 방장님이신 CSR 임팩트의 서명지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새로운 시도였지만, 이렇게 그 게릴라성으로 저희 운영진들도 다들 생업이 다 있는데, 너무나 잘 서로 도와서 이렇게 기획 준비하고, 또 이렇게 너무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녁에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별밤 같은 게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밤의 소개가 앞으로 지금 오늘 첫 삽을 뗐는데 그 이후 후속으로 다음 수요일은 인급 사회적 협동조합 공정교육에 대한, 영어 무상교육에 대한 주제인데 또 얼마나 깊이 있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 시간이었는데도 정말 발표와 질문들이 충분히 이렇게 진행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한밤에 꿀 같은 시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13년 동안 정말 이 벌 덕후, 박진 대표님 너무나 응원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접점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한 것만으로도 다양한 공간들, 어디에 지금 우리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이런 정보들을 또 공유할 수 있었고, 저도 오늘 인천 도시공사를 다녀왔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도 ESG 활동들 많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복지관과 또 이런 공간을 계속 주민복지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단지 차원에서도 해봐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오늘 지금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어, 텀블벅도 저희 지금 100% 벌써 다 넘긴 했지만,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도시양봉으로 먹은 꿀벌 제가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관심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